예, 안녕하세요. 미학경 테스트 김동빈입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와 모형까지 효용 극대화 원리 설명드렸는데 잠깐 복습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 슬라이드가 되겠죠. 자, 뭐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. 막 강단조성, 단조성 이렇게 그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요. 단조성이라는 건 다다익선입니다. 그냥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보시는 거 효용이 쭉 늘어나면 돼요. 이러면 이제 단조성이 성립한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단조성이 깨지면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꺾여 나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. 별게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단조성이 성립한다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 선호공리 5가지 선호공리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단조성이 만족되는 걸 보통 그렇게 가정을 했잖아요. 그래서 단조성이 만족이 된다면,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소비량을 늘릴수록 효용이 꺾이지는 않는다. 뭐 이게 둔화되기는 한데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. 일제와 모형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소비 제품이 딱 한 가지 품목이라면 그냥 돈 되는 대로 다 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일제와 모형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나누기 그 제품의 시장 가격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효용 극대화 최적의 소비량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 별표 이렇게 하나 쳤잖아요. 그 수식에서 별표가 붙으면 뭔가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요. 뭐 제가 설명할 때는 가장 최적의 소비량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제와 모형 되게 간단해요. 즉 여러분 돈을 10,000원 있어요. 10,000원 갖고 이제 엄마가 용돈 준 거죠. 학창 시절 때, 어린 시절 때 엄마가 용돈 주고 이거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 라고 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딱 초콜릿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10,000원짜리 그냥 갖고 와서 다 돈 되는 대로 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요거는 강단조성이 깨질 때란 얘기인데 뭐 별건 아니고 이제 현실에서는 혹시라도 먹을 거 종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포화점, 포만점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효용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의 제약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면은 돈 되는 대로 다 사먹는 게 아니라 이때는 돈을 좀 남겨도 되겠죠. 근데 요거는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지출액은요, 당연히 이제 소득보다 작은 값, 뭐 이하인데 이하인데 단조성이 만족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지출액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소득의 총량과 일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현실에서는 말이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월급을 500만 원 받았다라고 칩시다. 500만 원 받으면요. 좀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처분 가능서도 500만 원 남으면요. 여러분들의 소비 총액은 그거보다 작아야 되겠죠. 한 300만 원 정도겠죠. 나머지 200만 원은 저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. 이거는 현실적인 설명이고요. 여기서는요, 그런 저축을 고려하지 않고, 그러니까 저축할 돈 이미 다 뺐고, 즉, 그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이 소득에서 세금 낼 거 다 내고, 저축할 거 다 내고, 남은 진짜 이제 여러분들의 후생이라든가 효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딱 요만큼 남았을 때는 말이죠. 그 돈 다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선호의 단조성이 만족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돈 되는 대로 다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오케이? 저축 뭐 이런 거 일단 고려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학창 시절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엄마 저기 학원에서 문제집 하나 새로 사오래 라고 했더니 그래서 얼만데라고 알아보니까 뭐 문제집이 15,000원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 15,000원 받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. 갔더니 이제 갑자기 할인 행사가 해가지고 문제집을 12,000원에 이제 산 겁니다. 그럼 여러분 남은 3,000원 엄마한테 돌려주셨습니까? 아니죠. 3,000원 그냥 다 써버렸죠. 뭐 그런 상황이에요. 즉 뭐 저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거 다 쓰는 게 다다익선인 경우, 단조성이 만족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어렵다고 해서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. 자, 저와 같이 이제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섹션이 되겠네요. 섹션 3, 한계 효용 이론 두 번째 파트, 한계 효용 이론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거기 이제 바로 밑에 그 음영 표시된 그 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? 이재화 효용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재화 효용 극대화. 즉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
재화의 종류가 X재랑 Y재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, 그렇다면 X재를 얼만큼 소비하고 Y재를 얼만큼 소비하는 게 나한테 최적인지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. 1재화 모형에서 뭐라고요? 돈 되는 대로 다 쓰면 되는 겁니다. 그 X재 가격이 500원인데 여러분들 지갑 안에 이제 10,000원이 있으면 X재 20개를 사면 돼요. X재만 선택할 수 있다면 말이죠.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재화 모형입니다. 그래서 X재랑 Y재를 이제 두 가지를 살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는 용돈 10,000원 받아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 10,000원 다 쓰면 되는 거예요, 이제. 자, 10,000원을 다 쓰는데 이 10,000원으로 X재를 몇 개 살까, Y재를 몇 개 살까, 이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. 자, 교재 보시면 X재는 하나에 1,0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자, X재는 요거 개당 1,000원입니다. 자, Y재는 개당 500원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요 10,000원을 X재랑 Y재를 토대로 다 쓰면 되는데 이렇게 소비하면 되겠죠. X재 10개를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X재 10개를 다 썼기 때문에 Y재 살 돈이 하나도 없겠죠? 이렇게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X재를 9개 사고요. 그럼 1,000원이 남잖아요. 그걸로 Y재를 2개 살 수도 있고요. 얘를 8개 사고 얘를 4개를 사고 그 다음에 얘를 7개 사고 얘를 6개 사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. 즉 여러분들은 주어진 요 10,000원이란 돈으로 여러 가지 소비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. 자,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최적의 최대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아주 단순한 방법부터 해볼게요. 요렇게 한번 소비를 해보고 얘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. 즉 예선 경합을 붙여볼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10,000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X재 10개를 다 산 거야. 그래서 이제 Y재를 다 샀다고 할게요. 즉 강의 교재랑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즉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0,000원 이내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Y재를 20개 다 사버린 겁니다. Y재를 20개 다 사버린 거예요. X재는 이제 하나도 이제 안 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여러분들은 여기 온 거예요. 여기. 즉 Y재에 올인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효용은 지금 요 점에서 이제 얻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Y재를 다 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효용을 얻어가겠죠. 자, 그래서 나는 X재는 하나도 안 샀고 Y재를 다 샀어. 나 이만큼의 이 노란색 화살표 높이만큼의 효용을 얻어갔어 라고 했는데 X재를 그래도 한번 사보고 싶은 거야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? 여러분들은 Y재를 2개 줄여버리면 됩니다. Y재 소비를 2개 줄여버리고요. 그러면 X재 하나 살 돈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X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Y재 2개를 포기한 대가로 보시는 것처럼 효용이 이제 요만큼 감소했죠. Y재 2개를 포기했으니까 효용이 요 길이만큼, 여러분 요 길이만큼 효용이 줄었습니다. 근데 대신에 X재를 Y재 2개 절약한 돈으로 X재를 하나 살 수 있잖아요.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효용이 이만큼 늘어났어. 자,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소비자는 최초에는요, 얘를 20개 샀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하나도 못 샀죠. 요 상황에서 이 소비자의 효용은 이 길이었는데 얘를 18개로 줄이는 대신에 얘를 하나 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? 즉, 이 막대 그래프 높이만큼 효용을 포기한 대신에 요 막대 그래프 높이만큼의 효용을 얻어온 셈이잖아요. 남는 장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즉 Y재를 포기한 대가로 X재를 얻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를 간단하게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좀 표현해 볼게요. 수학 기호를 하고 해서 너무 되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자, 보도록 할게요. MUY 이게 뭐냐면은 Y재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입니다. 자, 우리 한계 효용의 정의가 뭐였죠? Y재를 한 개 더 늘렸을 때 그로 인해 추가되는 효용의 증가분이잖아요. MUY는 뭡니까? Y재를 하나 더 소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용의 증가분입니다. 근데요, 지금요, 이 소비자는 Y재를 2개를 포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 2 곱하기 MUY만큼 이거를 날려버린 겁니다. 포기했다고요. 즉 포기한 효용은 이만큼입니다. 2 곱하기 MUY입니다. 왜입니까? Y재 2개를 포기해야지 X재 하나를 살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소비자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함으로 인해서 요만큼 효용을 날린 겁니다. PY분의 PX가 뭡니까? PY는 Y재 가격, PX는 X재 가격입니다. 얼마죠? 2예요, 2.
그러니까 yj 두 개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py분의 px만큼 yj를 포기했다. 얘가 2니까 이렇게 이제 간 겁니다. 즉 이 소비자는 얘를 포기한 겁니다. py분의 px 곱하기 muy 이걸 포기한 거죠. 그 길이가 바로 요 막대 그래프입니다. 대신 얻어온 건 뭐죠? 이득.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.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 겁니다. 얘를 포기했으니까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? 뭘 얻어온 겁니까?